원장님 짧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도곡타워 정형외과라고 도곡동에 정형외과 의원을 하고 있고 2022년에 개업을 해서 지금 이제 만 2년 차 되고 있는 이제 정형외과 전문입니다. 제가 원장님 개원하시기 전에 저희랑 이제 미팅을 하고 원장님께서 그때 한창 이렇게 마케팅 회사를 알아보는 과정이셨잖아요. 네. 마케팅 회사 알아보실 때 좀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포인트가 있으셨을까요? 일단 저는 이제 무조건 뭘 다 해준다. 저희만 따라오세요. 이렇게 좀 마치 마케팅이 모든 걸 다 해줄 것 같이 하는 마케팅 회사가 사실 여러 군데 있었는데 그런 회사들은 좀 이제 일단 제외를 좀 했던 것 같고요. 병원 원장 또는 병원이 잘 해야지 되고 마케팅은 이제 어시스트 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저는 좀 주로 봤던 것 같아요. 보통 요즘에는 원장님들이 개원을 하신다고 하면 개원 날짜를 잡고 개원하기 한두 달 전부터 이제 마케팅이 시작하시거든요. 근데 저희 도곡타워 정형외과는 개원하시고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저희랑 하시기 전에 그 6개월 동안은 어떤 마케팅을 하고 계셨는지. 항상 이제 애드리절트와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이제 소위 내부 마케팅에 중점을 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누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외부 내부 했을 때 이제 보통 마케팅 하면 외부 유입을 저희가 많이 시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특히 개업을 하고 나면은 의사들이 굉장히 정신이 없고 준비할 것도 많고 또 직원들 챙겨야 되지 또 병원에 뭐 술기나 이런 것도 좀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기지만은 이제 우리가 외부 마케팅에 중심을 뒀을 때 제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저희 직원과 저희 병원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들이 혹시나 이렇게 몰려왔을 때 뭐 들어왔더니 별거 없다, 뭐 알고 보니 별거 없다 이 얘기가 너무 듣기 싫었어요. 딱 들어왔을 때 아 여기구나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그러기까지가 한 3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 그 기간 동안에는 내부 팀워크 다지고 같이 가야 될 직원들 위주로 이제 딱 세팅하고 그리고 직원들 이제 환자 대하는 방법 원장이 또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직원들이 아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원장은 병원 진료실 내에서 이 얘기하고 있는데 또 직원들은 밖에서 환자한테 딴 얘기 하고 있으면 이게 환자들은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내부 마케팅이 준비가 됐을 때 그러려고 한 6개월 걸린 것 같습니다. 이제 한 6개월 정도 내부 다지기 하고 이제 온라인 마케팅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셨을 때 저희 애드리절트를 선택해 주신 이유가 사실 제일 궁금하거든요. 애드리절트는 처음에 봤을 때부터 내부 마케팅 얘기를 저한테 했었던 것 같아요. 제일 좋았던 거는 저희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이러이러한 플랜을 가지고 내부 마케팅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외부 마케팅도 유입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원장님 그다음에 병원. 근데 사실 그게 맞거든요. 저는 뭐 되게 솔직하게 그게 다가왔고 그게 저한테는 이제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저희가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죠. 근데 지금 이제 돌이켜 봤을 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내부 마케팅 준비를 애드리절트와 같이 했었으면은 제가 좀 덜 고생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내부 마케팅을 마케팅 업체와 한다는 생각을 사실 별로 못했고 그냥 내가 직원들 교육시키고 내가 이제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애드리절트와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내부 마케팅도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회사인 것 같고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컨셉도 많이 갖고 계셔서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내부 마케팅도 같이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이제 6개월 되고 온라인 마케팅 시작하셨잖아요. 막상 온라인 마케팅 시작했을 때 정말 이게 진짜 필요하구나 라고 느끼시나요? 그럼요. 이게 처음에는 환자들이 이제 지나가다가 병원을 보고 입소문으로 병원 오는데 어느 순간에 벽이 딱 생겨요. 근데 이제 저도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환자 이제 유입 경로나 이런 거 보니까 외부 유입이 결국에는 좀 있어야 되더라고요. 외부 유입을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뭐 입소문이 될 수도 있고, 뭐 온라인 마케팅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제일 좋은 건 사실 입소문이에요. 이제 이 사람이 좋다고 해서 멀리서 오고,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환자들 충성도도 생기고 하는 건데 이제 그것도 벽이 생겨요. 만약에 그 원장님들이 자신이 있다면 외부 유입시켜도 그 사람들 안 빠져나가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억지라고 표현하지 못하지만은 병원에 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외부 마케팅인데 그 필요성은 한 6개월 정도 되면 이제 벽에 부딪혔을 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저희가 좀 약간 두려워하는 질문이긴 한데 그럼 실제로 저희랑 하고 나서 환자가 많이 늘었는지. 그거를 사실 진짜 좀 제가 아주 타이트하게 분석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분석 못 해봤어요. 못 해봤는데 시기적으로 보면은 제가 애드리절트랑 미팅을 하고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할 때
항상 환자들이 이렇게 유입이 많이 왔어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제가 진짜 으쌰으쌰해서 저 때문에 온 건지 애드리절트에서 온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이런 얘기들을 원장이랑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고 이제 전략을 짤 수 있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애드리절트랑 했더니 뭐 2배가 올랐다 뭐 이거는 좀 좋은 생각인 것 같지는 않고 근데 뭐 어쨌든 많이 오긴 오더라고요. 다행이다. 어쨌든 환자가 늘어나는 게 중요하니까. 늘어났습니다. 일단은 외부 유입은 많이 네. 됐습니다. 원장님께 지금 저희랑 그래도 거의 한 1년 반 정도 지금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랑 하면서 진짜 애드리절트랑 하기 잘했다 라고 하는 딱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마케팅 회사를 바꾼 이유 중에 하나가 피드백이 없어요. 뭐 하면은 제가 막 요청하기 전에는 기존에 요청했던 것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마케팅이라는 게 거의 움직이는 생물처럼 계속 변화하고 계속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데 또 애드리절트는 항상 제 담당 이제 선생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센터장님, 그다음에 대표님 이렇게 해서 굉장히 피드백을 활발하게 하는 회사고 뭐 그게 긍정적인 피드백이든 부정적인 피드백이든 열려있는 마음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항상 안주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다른 프로그램, 다른 컨셉 이것도 해볼까요? 저것도 해볼까요? 저는 사실 마케팅이 그런 것 같거든요. 클래식한 마케팅 이런 거는 정해진 마케팅은 없는 것 같고 그 병원이랑 상황에 맞는 근데 그거를 같이 고민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는 너무너무 좋았고 그게 다른 회사들과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네. 원장이 생각하시는 그 병원 마케팅에 저희 애드리절트가 좀 어느 정도 만족감을 드리고 있나요? 물론이죠. 뭐 그거는 그냥 말할 것도 없이 그냥 같이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너무 만족하고 있고 시작하시는 분들 또는 지금 하시는 분들도 일단은 애드리절트 만나보시고 상의하고 미팅해서 보면 이게 참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회사구나. 그리고 당연히 일단은 회사는 수익을 내야 되지만 그걸 가끔은 넘어서서 사회 공헌을 하려는 그런 컨셉도 가지고 있는 회사라는 것도 저는 사실 좀 놀라웠거든요. 일단은 한번 만나보시고 이렇게 결정하시고 미팅도 해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나름은 많은 제안을 드렸었잖아요. 그 중에서 실천해봤던 것들 하나만 사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갑자기 기억나는 거는 그때 센터장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환자 고객 만족 그 얘기를 저희가 이제 접수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걸 접수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환자 얘기를 듣고 이거에 대해서 환자한테 피드백을 주는 거를 병원에다가 다 붙여놨어요. 네, 그거는 이제 애드리절트에서 제안을 주셨던 거거든요. 지금도 이제 보면은 곳곳에 그런 게 붙여져 있는데 그러면 이제 환자가 내가 얘기를 했는데 병원에서 이 얘기를 지금 듣고 있네? 맨날 고객 뭐 소리 적어도 그게 뭐 달라지는 게 없으면 나중엔 적기 싫잖아요. 근데 자기가 적었는데 뭐가 생기고 뭐 의자가 바뀌고 뭐 커튼이 달리고 뭐 이러니까 환자들도 계속 그런 얘기를 쓰더라고요. 병원이 저번엔 또 너무 건조하대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가습기 그냥 엄청 큰 거 4대 다 놔두고 뭐 이런 것도 사실 이제 환자 다 얘기 듣고 하는 거죠. 그래도 그렇게 환자들의 고객의 소리를 듣고 바로바로 이렇게 또 해내시는 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원장님도 그렇고 저희 직원분들도 그렇고. 그게 진짜 중요한 마케팅인 것 같아요. 환자가 오는 공간에 환자가 얘기를 해주는데 그거를 실천에 안 옮기면 그거는 이제 거의 뭐 끝인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병원 마케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면 또 병원 마케팅을 할 거면 어느 업체를 골라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원장님들이 보실 건데 그분들한테 이제 2년 동안 병원을 운영을 해보셨으니까 선배 의사로서 좀 조언이나 이렇게 해주신다면 일단은 병원 마케팅을 이제 시작하실 때는 일단은 먼저 만나봐야 돼요. 그 담당 실무자분들이랑 만나봐서 제가 꼭 애드리절트가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라 본인의 결이랑 맞아야 돼요. 결이 안 맞으면은 사실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요즘엔 또 과잉진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슈가 이미 되어 있고 그런 병원들에 이미 이제 뭐 수익이나 이런 것들 구조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꾸준히, 그러니까 내가 이 병원을 어떤 한 지역에서 꾸준히 지역 발전을 시키면서 환자와 소통하면서 지내는 모습의 병원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만 원하신다면 애드리절트와 꼭 한번 미팅을 해보시고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는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외부 마케팅보다는 애드리절트랑 내부 마케팅 위주로 내실을 좀 다져가다가 뭐 기회가 되면은 뭐 중간에 이제 외부 유입을 막 시키는 이런 전략을 가지면 좋고 저는 뭐 애드리절트는
정말 추천하고요. 그다음에 꼭 한번 만나보시면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저희도 더 지역 대표 병원이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